사전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새벽 2시 38분이거든요. 자, 지금 새벽 3시 48분. 나중에 낮에 하시죠. 낮에 조금만 더 일찍 촬영하면 좀만 더 일찍 가면 또 다양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아,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으로는 안 돼. 많이 해줘. 그리고 식스의 약간 재발견이라요. 아, 식스는 전설이에요. 아, 잠깐 아껴.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를 매개로 소통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터 프로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피소드 촬영팀 가리입니다. 저희 촬영팀 덱스죠. 네, 안녕하세요. 에피소드 촬영팀 벤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 에피소드 파마니. 네, 안녕하세요. 에피소드 촬영팀 디언입니다. 아유, 에피소드 부산 사람. 아, 오늘 그 지하일층 사람들의 첫 정기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컨텐츠의 이름은 이자이조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있는 공간은 그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저녁을 먹거나 혹은 담화를 나누거나 뭐 이런 곳인데 이름 자체를 이자이조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함께 출연해주신 베니 감독님께서 이 이자이조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왜 이자이조인지 그냥 짧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원래 사실 휴게 공간인데 사실 이렇게 일 끝나고 집에 가기 좀 싫을 때 있잖아요. 이게 조명이 또 은은해가지고 또 요 자리 또 요 조명 상태에서 또 우리가 또 못하던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다 밤도 새고 그래서 좀 더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런 표현을 좀 쓰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심화 리뷰 컨텐츠도 우리끼리 굉장히 좀 진솔한 얘기하기에 이만한 컨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베니 감독님께서 사실 이 컨텐츠를 추천해 주시기도 하셨었고 그렇죠. 저도 들어보고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처음으로 또 급하게 저희 그 사무실에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로 사실 저희가 사전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새벽 2시 38분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다가 바로 온 직후라서 상태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텐션을 좀 끌어올려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바로 직전까지 지금 사용해보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좀 진솔한 어떤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하고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첫인상, 브라노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서 좀 한 번씩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저희가 소니에서 장비를 이제 받아왔었잖아요. 그렇죠. 받아가지고 이제 처음 열어봤을 때 생각보다 작다. 이게 시네마급 치고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생각보다 우리가 좀 런앤건 스타일로 할 때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저희가 또 현장에 나가서 또 런앤건 스타일 잘 활용하면서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리 감독님 같은 네. 경우에는 생각보다 작다. 생각보다 작다. 네, 딱 그 열었을 때 첫 인상이 딱 그랬습니다. 네. 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진행하고 계세요. 제가 네네. 빠지고 첫 인상 하면 이게 또 묘미죠. 지금 또 촬영 갔다 오셔가지고 처리할 일들이 있으셔가지고 첫인상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게 베니스랑 진짜 베니스의 또 아들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상당히 베니스 조금 축소시킨 느낌? 그러면서도 처음 잡았을 때 이 그 묵직함에서 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또 FX 6와 비교해서 이 묵직한 느낌이 확실히 이거는 시네알타라고 붙일만하다. 물론 뭐 무게가 카메라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받은 첫인상은 딱 그랬습니다. 시네알타라는 딱지가 붙을만한 위압감은 충분히 있다. 오히려 뭔가 무게감 있는 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딱 첫인상은 그 아까도 그 에펙스 6랑 그 비교했을 때 사실은 에펙스 6랑 모양이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거든요. 네,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에펙스 3나 에펙스 6나 뭐 에펙스 9까지 해서 더 무거운 에펙스 6. 더 무거운 FX6. 그래서 사실 첫인상에 대해서 저는 이걸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센서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얘네들이 지금 소니 측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를 8.6K라는 센서, 대형 센서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센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독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센서 얘기는 8.6K라는 수치가 물론 뭐 되게 스펙적으로는
엄청 뭐 좋아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8.6K 센서를 온전히 활용한다는 게 뭐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뭐 스토리지 압박도 있고 맞아요. 물론 뭐 그런 거 신경 안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촬영하는 게 카메라의 성능을 가장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거겠지만 그렇죠. 저는 뭐 이따가도 뭐 장단점 부분을 얘기하면서 하겠지만 이 브라노라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상 되게 다양한 촬영을 할 수 있는 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8.6K라는 센서를 온전히 활용한다는 느낌보다도 8.6K 센서가 가지는 넓이를 활용해서 그 안에서 뭐 풀프레임 크롭 6K, 뭐 슈퍼 35mm 4K 그러니까 다양한 포맷을 좀 더 건드릴 수 있는 점 그런 유동성이 확보된다는 게 저는 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센서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그 가장 가깝게 비교할 수 있는 그 카메라 라인이 사실 그 다시 말하는 그 FX 라인이니까 뭐 똑같은 그 풀프레임 센서이지만 그 확실히 시내 알타 그 센서가 더 좋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 다시 부티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그게 다른 것 같지 않다. 약간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8.6K까지는 쓸 수 않지만 제가 이번에 그 브라노로 맡은 프로젝트가 주로 그 4K 고속 촬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 8.6K까지는 뭐 쓰지만 그만큼 그 4K 120 프레임으로 촬영했을 때는 되게 안정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저희 그 센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혹시 감독님께서는 써보시면서 장단점 같은 거 느낀 게 있을까요? 저도 오늘 고속 촬영하고 그리고 일반 그냥 촬영을 했었는데 일반 촬영할 때는 풀프레임 크롭으로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은 아까 말한 대로 4K로 촬영을 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데이터 용량이 좀 작아서 놀랐어요. 워낙에 좀 그 높은 데이터에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지만 그 생각보다 그 시간이 길더라고요. 찍을 수 있는 시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우리 롱폼 콘텐츠에 생각보다 적합하게 만들 수 있겠다. 만약에 로우 촬영을 하더라도.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또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사실 종합해 보면 베니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넓어진다. 콘텐츠를 만듦에 있어서 다양한 촬영 환경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8.6K 센서를 다 쓰는 것보다 풀프레임 크롭으로 센서를 사용하는 게 브라노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8.6K 센서를 다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파일 자체가 너무 무거워지고 그러면은 뭐 후반에 그런 편집의 자유도 네. 편집의 자유도가 조금 8.6K로 찍으면 FHD로 편집했을 때 그냥 막 여기저기 그쵸.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다. 편집의 자유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거를 약간 포기를 하더라도 풀프레임 크롭도 충분히 강하게 찍을 수 있다가 제 뭔가 생각이었습니다. 아까 그 베니 감독님께서 하셨던 말이랑 굉장히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어서 이게 그 사용 편의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떠셨나요? 편의성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 제가 그 지하층 사람들 첫 컨텐츠에서 언박싱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탑팬들 생각보다 너무 좋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 이 얘기 정정할게. 그래요. 나 정확히 얘기하면은 탑팬들이 좋고 나쁘고라기보다는 내가 저 LCD 자체를 크게 활용을 못 하겠더라고. 차라리 FX6처럼 바로바로 이게 뭐 돌아간다거나 뭐 틸트 된다거나 뭐 팬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러게 왜 그렇게 만들었지? 그게 안 된 부분이 사실 되게 불편하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저렇게 만든 뭐 이유는 있겠지. 내가 모르는 사실 이유를 못 찾겠어요.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뭐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FX9도 약간 이런 형태거든요. 이렇게 저 로드를 저기 정확히 15mm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5mm 같은데
15mm 그러니까 로드를 활용해서 이제 모니터를 체결한 방식인데 제 생각에 뷰파인더 무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또 LCD 자체를 바로 보는 게 아니라 한번 거울에 반사시켜서 보는 형태의 뷰파인더이기 때문에 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FX6처럼 되게 유동적으로 얘가 이렇게 따깍따깍하고 바로 움직이기에는 그 무게를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나토렐이랑 나사로 돼 있는데 근데 또 거울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그게 안 돼요. EVF를 떼고 바로 변경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뭐 EVF를 어차피 잘 안 쓰기는 하지만 물론 얘도 사실 탑핸들도 그렇고 모니터 사실 그냥 암으로 달아도 되고 서드 파티 제품들을 액세서리로 활용하면은 그쵸.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니까 뭐 그 탑핸드 자체가 사실 뭐 문제가 된다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아무래도 아쉬움은 있죠. 네. 가볍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쉬움은 있다. 근데 저는 쓰면서 계속 그 장점이 작다가 하다 보면 그 사용하는 느낌에는 그 다른 시내 카메라에 비교했을 때는 작동하기가 되게 빨라요. 그 부팅이 빠르죠. 부팅 시간이나 아니면 그 프리뷰 플레이백 할 때는 빠르더라고요. 예. 제가 그 디온 감독님이 사실 그 브라노를 저희 팀에선 가장 처음으로 사용한 감독님인데 제가 이제 디온 감독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어떻냐라고 하니까 부팅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금 여기 계신 감독님처럼 많은 이제 장르의 시네마 카메라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갖고 원래 이런 부팅 속도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좀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 시네마 장비에서는 부팅이 오래 걸리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바로 안 꺼지게 하는 건 뭐죠? 그 핫스왑을 쓰죠. 핫스왑을 써가지고 그래서 배터리를 좀 길게 유지를 하거든요. 그 배터리 가는 시간에 또 껐다 켰다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이 사실 저희 오늘도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잠깐 이제 원샷을 이제 잡고 있는 카메라를 이제 바꿔가지고. 잠깐 이 배터리 빼고 그 시간 동안 대신 잡아주는 그런 그림을 땄었거든요. 그거처럼 우리가 평소 뭐 R6나 아니면 뭐 소니 FX 정도의 빠르기가 약간 있더라. 확실히 네, 그런 그건 진짜 부분에 장점이다. 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건 진짜 장점이다. 뭐 아까 말했던 플레이백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런앤건 포지션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시네마급에서는 시네마 카메라 라인에서 그렇죠. 정확하게 비교할 군이 시네마 라인이니까 시네마랑 비교하는 게 맞긴 하죠. 그리고 이어서 뭐 디온 감독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완전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편의성에서 이야기하려면은 사실 뭐 이런 또 보면은 이런 버튼 레이아웃 같은 거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FX6에 비해서 버튼 개수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여기 바디 자체는 좀 줄었어요. 왜냐면 FX6가 뭐 핸들에도 버튼이 있고 여기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저희가 지금 어쨌든 FX6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쓴 지 좀 돼서 명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9보다도 확실히 적은 버튼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버튼이 여기 LCD로 다 갔습니다. LCD에도 이 펑션 버튼이 2개가 있고요. 3개네요. 3개가 있고 4개네요. 4개. 점점 늘어나네. 이 LCD에 버튼이 많아요. 이렇게 펑션 버튼 LCD 4개나 있고 근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이 브라노를 뭐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감독님 돌려 쓰기 때문에 사실 뭐 임의로 이 버튼 레이아웃을 따로 잡을 수는 있죠. 당연히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헷갈리니까 따로 설정 안 해서 이렇게 LCD에 버튼이 많은 게 좀 사실은 불편하기보다는 좀 아쉬운 것도 있죠. 차라리 이 버튼 레이아웃을 조금 줄이고 이 화면 자체를 좀 더 키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 LCD 크기에 비해서 화면이 생각보다 작아요. 이 화면 베젤도 좀 넓은 편이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그래도 이 조작 자체는 편하다. 약간 그거는 사용자 편의성이 취향인 것 같아요. 좀 더 큰 LCD를 원하냐 아니면은 버튼 조작이 좀 더 편한 걸 원하냐 요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고 근데 사실 뭐 이런 브라노 정도 되는 카메라를 쓰는 분들은 보통 외장 모니터를 보통 다니까 뭐 LCD 작은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카메라에 항상 사람들이 애매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가볍게 가자니 FX6라는 선택지가 있고 그렇다고 무겁게 가자니 사실 그렇게 할 바에는 좀 더 하이엔드 카메라들 뭐 예를 들어 베니스를 쓴다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의 시네마 카메라 쓴다거나 하는 선택지도 또 있기 때문에 그게 애매함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애매함이 다르게 말하면 다양성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볍게도 쓸 수 있고 무겁게 쓸 수 있다. 장비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용 편의성이라는 것도 그래요. 뭐
불편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편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고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오기 때문에 뭐 단정지어서 이 카메라가 쓰기 좋다, 쓰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카메라인 것 같아요. 이 카메라 자체가. 그럼 그걸 사실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저희가 세 분 감독님이 다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찍었던 환경 자체는 사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디온 감독님께서는 커머스 촬영을 하셨었고, 그리고 베니 감독님께서는 좀 더 컨텐츠 위주의 촬영을 하셨었고, 그리고 내일도 뭐 촬영 가시겠지만, 그리고 그 가리 감독님께서는 오늘 특히 또 인터뷰 중점의 촬영도 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각자 사용해 보신 경험을 조금 들어보고 싶기는 해요. 나는 이런 환경에서 써보니까 뭐 이렇더라. 제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 오늘 이제 인터뷰 촬영을 하면서 이제 크게 느낀 게, 이제 인터뷰 촬영 같은 경우는 장시간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장시간 촬영을 하다 보면 이게 발열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를 로우 엑소시온을 활용하면서 네. 찍었는데 발열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실험해 보고 싶어 갖고 이 스튜디오 꾸밀 때 그냥 계속 돌려봤어. 맞아요. 안 끊기나. 2시간 연속으로 촬영했는데 안 꺼지더라고. 맞아요. 이게 사실 발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발열이면 이제 카메라가 뭐 꺼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사실 메모리 카드 자체도 엄청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배기 되는 곳이 두 곳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번 양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측면이랑 네, 위에 상단 네, 아래, 이렇게 네. 이제 그 상단 하단에 있는. 통풍구가 있는데 밑에도 있네요. 그러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FX3랑 오늘 같이 썼는데, FX3는 이제 또 4K S6으로 촬영을 하니까 이게 바로 이제 발열 표시가 뜨더라고요. 뜨는구나. 그래가지고 발열 문제는 확실히 잘 잡았구나. 안정성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네. 보장된 카메라다. 발열은 확실하다. 발열은 확실하게 잘 잡은 것 같다. 사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흡기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딱 이게 숄더 포지션을 잡을 때, 그 옛날에 제가 몇 년대에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C200 쓰던 시절에 이 펜이 이게 옆에 이 따뜻하게 나와요. 배기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겨울엔 좋겠다. 그래서 이게 여름에 상당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숄더 리그를 올려서 찍을 때 C200이 상당히 거의 뭐 고문 수준으로 이게 뜨끈뜨끈하단 말이에요. 얘는 지난번에 이제 촬영 때 이렇게 어깨 올려서 한번 써봤는데, 이쪽이 이제 흡기라서 바람이 일로 들어가서 다른 데 배출되는 구조라서 인체공학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은 없었다. 좋게 얘기하면 그런 불편함은 없었다가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사이즈 카메라에서 발열 얘기가 나오는, 사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아니요, 근데 레드나 알렉사나 특히 레드 같은 경우에는 발열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그래서 예전 모델들은 좀 그렇죠. 메모리 카드를 갈 때도 그게 또 레드는 또 전용 메모리 카드인데 그거를 뺄 때 그렇죠. 데이터 매니저 뭐 형님들한테 드리잖아요. 그 완전 뜨거운 상태로 이제 드리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게 메모리 자체에도 엄청 문제가 되고 안정성이 이제 그걸로 직결된 문제인데, 사실 시네마급이라고 해서 발열 다 잡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옛날 생각도 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베니 감독님은 또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예능 포맷이죠. 그쵸. 촬영했는데 사실 누군가는 너무 과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브라노를 예능에 사용을 하는 게 사실 뭐 맞습니다. 과한 건 맞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최근 촬영한 게 이제 아이키님 채널에서 이제 아이돌 분이 게스트로 나와서 찍었는데, 뭐 유튜브도 워낙에 다양하잖아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물론 Z90 같은 캠코더로 찍어도 충분해요. 실제로 아이키님 채널도 캠코더를 사용해서 찍는 컨텐츠도 있고, 저는 결국 장비를 선택하는 것도 촬영 감독의 몫이잖아요. 저희가 어떤 카메라를 활용해서 어떤 컨텐츠에 접목을 시킬지. 그래서 이 아이키님 채널 같은 경우에도 진짜 좀 심플하고 되게 웃음이 좀 주가 되는 포인트인 소재면은 그게 이제 그 레논 편 뭐 그런 건데, 이제 이번에 찍었던 콘텐츠는 그 뭐 아이돌 분들이나 가수분들 오셔서 이제 아이키님이랑 쇼츠 찍고 하는 콘텐츠거든요. 그런 건 아무래도 보통 뭐 그런 아이돌 분들은 이쁘게 나와 있는 니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퀄리티 있게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사용한 카메라가 알파7C2, 또 알파7S3, 그리고 브라노, 그리고 ZV-1 마크2 이렇게 소니 카메라를 다 섞어봤는데
일부러 한번 섞어서 해봤어요. 우리가 이런 다양한 카메라들 속에서도 좀 더 깔이 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 브라노의 어떤 장점이 있을지. 그렇죠. 어쨌거나 같은 그쵸? 소니 제품들이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느낄 때 소니 카메라가 IPS7S3 딱 기준점으로 해서 이 컬러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모델들은 상당히 좀 그 스탠다드로 찍었을 때 컬러가 상당히 좀 별로예요. 근데 이제 IS3 이후로는 그 컬러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서 얼추 맞거든요. 또 C2나 ZV-1 마크 2 둘 다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모델들이기 때문에 스탠다드로 찍었을 때 세팅 값을 아예 그러니까 숫자를 모두 똑같이 맞춰도 거의 유사한 결과물이 나와요. 물론 뭐 당연히 우리가 길을 쓰고 구분하려면 구분할 수 있지만 근데 브라노는 확실히 같은 세팅으로 뭐 똑같이 스탠다드에 같은 색온도 같은 조리개 뭐 이렇게 해놔도 달라요. 색깔이 자체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맞춰 쓰기가 막 마냥 쉽지는 않다. 근데 다만 맞추려고 하면 맞출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자료화면 나가겠죠 이제. 네네네. 그래서 뭐 실제로 캡처를 해왔는데 저희도 지금 처음 봐요. 네,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컷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카메라가 있는데. 네. 다 보이시나요? 네, 좀 봤어요. 아까 봤어요. 아까 봤어요. 네. 이게 사실 후보정을 아예 안 했습니다. 둘 다 안 한 거예요? 후보정은 안 하고 현장에서 색온도로 맞췄어요. 색온도랑 비슷해 보이는데? 아닌가? 그렇죠. 왜냐면 그래서 제가 놀란 게 LCD가 상당히 믿을만하다. 왜냐면은 근데 우리가 이날 색온도가 카메라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엄청 하나를 높게 하고 하나를 낮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IPS7 C2랑 S3는 이게 풀샷이 S3입니다. 풀샷이 S3고 요 원샷이 이제 C2 그리고 요 옆에서 사이드에서 그냥 이렇게 사이드로 추가로 준 샷이 브라노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색깔 차이가 났냐면 제가 이거를 기록을 못한 게 좀 아쉽게 왜냐면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같은 세팅일 때를 기록을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아마 S3랑 C2 같은 경우는 둘 다 스탠다드에 색온도가 5000 켈빈 정도 잡았고 근데 브라노는 스탠다드로 하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오히려. 부분에 있어서 그 색온도가? 그냥 이 컬러 자체가 그냥 아예 다른 느낌이라 그냥 스탠다드 5000 똑같이 해놨는데 아예 다른 느낌인 거예요. S3랑 C2가 채도가 엄청 진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 스탠다드에서 크리에이티브 룩에서 스탠다드에서 채도를 조금 빼주고 브라노는 기본적으로 채도가 엄청 진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SC네 톤에 색온도를 거의 6,300 정도까지 올리고 틴트들을 좀 많이 줬어요. 왜냐면은 FX9도 그랬지만은 그린이 많이 돌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틴트 값을 좀 줘서 그린을 조금 빼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얼추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좀 놀란 게 LCD가 어쨌든 현장에서는 그 카메라 LCD들을 보면서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요 점에서 LCD가 그래도 신뢰도가 있다. 이제 푸티지를 봤을 때 내가 LCD를 봤던 거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LCD 신뢰도를 좀 느꼈고 어쨌든 이거를 예능 포맷에서 저는 굳이 그러니까 추천을 드린다면 그런 거예요. 저희 같이 다양한 콘텐츠라는 촬영팀들이나 이런 업체가 계시다면은 저는 이런 카메라가 있고 없고 자체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예능 전문하는 팀이 있어요. 그렇죠. 뮤직비디오 전문하는 팀이 있죠. 그쵸. 근데 어딘가에는 저희처럼 다양한 걸 하는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팀들이 사실 뮤직비디오만 하기 위해서 뭐 물론 매번 렌탈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뭐 알렉사 35를 구입한다던가 예능만 하는 팀이 막 예능만 앞으로 예능 할 거니까 이런 시네마 카메라들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뭐 캠코더만 살 수는 없는 게 저희들의 위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브라노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딱 맞는 위치의 카메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걸로 그러니까 이럴 때 또 비싼 카메라 사놓고 놀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 가이감독에 갔던 좀 큰 촬영에서 쓸 수 있지만 그쵸. 그렇다고 이런 작은 촬영에 안 쓸 수 없으니까 그쵸. 사놓으면 또 카메라라는 게 또 뭐 먼지만 사이에 섞여두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서트 컷도 요즘에 또 인서트 컷에 대한 피디님들 니즈도 많고 뭐 리베로라고 부르죠 예능에서 특히 그런 이미지 샷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내일 또 그 김준현님 막방 그렇죠. 촬영 때 인서트로 들어갈 거죠? 그렇죠. 인서트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촬영에서 충분히 차별감을 줄 수 있다. 다른 푸티지에 비해서 물론 맞추려면 맞출 수 있고 차별감을 주려면 줄 수도 있는 게 저는 애초에 그래서 깔이 안 맞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같은 값을 줬는데 너무 똑같다면은 오히려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그치. 근데 다만
조금 얘를 물론 열화시키는 방향이긴 하죠. 뭐 그치. 틴트도 많이 빡세게 주고 하는 게 브라노의 기본가를 열화시키는 방향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네. 왜 욕하면서 칭찬하는 느낌이 들지? 굉장히 지금 잘 얘기하고요. 엄청 욕을 하고 있는데 욕 같은데 듣다 아니, 보면은 칭찬이야. 뭐, 칭찬하고 있어. 그럼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근데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뭔가 아까 말한 그런 애매함에 있는 그렇죠. 것이 애매하다고 장점, 하면 뭔가 다양성이 될수 안 좋다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애매함이 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렇죠. 것 같다. 다르게 하면 다양성이 될 수 있다. 다양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온 감독님께서 커머스 촬영에 이제 써보셨는데 그때는 어떠셨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촬영이냐면 저희 회사가 그 운영하는 그 브랜드 중에 펫 관련 브랜드가 있어요. 그 펫 브랜드가 이번에 그 새로운 리브랜딩해서 그 새로운 매장을 생겨요. 그래서 그 매장 안에 들어가는 그 사이너이지 영상이라고 비주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즘 시대에 빠질 수 없는 그 세로 촬영. 새로 네. 촬영. 일단은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보통은 그 다른 만약에 다 이 급의 시내 카메라를 비교하면 뭐 하나 가져와서 들고 드시고 계세요. 정말 리얼. 네. 진짜 농담 안 하고 지금 새벽 3시거든요. 지금 3시 11분이거든요. 우리 3시에 이러고 있어 지금. 보여줘. 진짜 진짜 농담 안 하고. 진짜 3시. 셋입니다. 네, 일단은 아시다시피 여기 브라노의 그 렉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잡는데 보통은 만약에 여기 렉 버튼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딱 해서 그 할 수 있는데 그거 없어가지고 물론 그 버튼 리매핑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잡는 위치가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저도 네. 제가 찍은 게 있나 모르겠네요. 그거 한번 볼게요. 네. 팔힘을 길러야겠네. 근데 저거 전완근 힘이 필요하겠다. 견딘데? 네. 무거워 근데. 사실은 아니면 무거워요. 무거워. 아니면 조수를 데리고 가가지고 롤만 누르게 해. 아니 제가 그래서 사실 디온 감독님께서 가장 제일 먼저 사용해 보셨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FX6랑 비교했을 때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감독님이 뭐라고 하셨죠? 덜 자유로운 FX6. 덜 너무- 자유로운 FX6. 그리고 고속으로 촬영했잖아요. 네. 고속으로 촬영할 때 손떨방 좀 어땠어요? 제가 그 처음에는 제가 쓰는 썼던 렌즈가 그 2470 GM2인데 그 렌즈가 따로 그 IS에 없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그 스테빌라이저가 그 스탠다드 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다시 검색해 고속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고속이라서 그 액티브가 안 되지. 액티브가 안 돼요. 예. 근데 다행히 제가 쓰는 그 마지막 아웃풋이 그 고속이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만약에 그 고속이랑 그 저속을 그 동시에 쓸 때는 있으면 그거를 문제까지는 될 수는 없는데 그냥 불편할 수 있다. 불편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것도 근데 사실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 일단 커머스 촬영 중에 또 펫 촬영이었다 보니까 AF가 어땠는지도 네네. 같이 좀 그것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했던 그 브라노로 했던 그 촬영이 사실은 브라노랑 맞는 촬영이 아니에요. 왜냐면 다시 그거를 그 촬영 준비하면서 그 브라노를 세팅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브라노의 AF 시스템이 저는 그 FX처럼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동물 인식이 없어요. 그치. 온리 휴먼이구나. 네. 제가 그때 제가 유일하게 피사체가 다 강아지라서 그쵸. 네. 근데 아웃풋 되게 괜찮던데? 네, 확실하게 그 AF는 잘 되긴 해요. 근데 다만 그 동물 인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 촬영이 그렇게 복잡한 그 환경의 촬영이 아니라서 그냥 그 색지에다가 그 강아지 한 명씩 그거를 찍는 건데 그 피사체가 강아지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그 같은 환경에 그 강아지도 있고 만약에 뭐 사람도 있고 막 그런 환경을 할 때는 만약에 강아지만 집중하고 싶을 때는
그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FX6도 같은 그건데 이 기본적으로 FX3랑 6랑은 같은 센서를 공유하는 카메라지만 그러니까 뭐 OS가 다르다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죠. 내부 인터페이스가 아예 다 다르거든요. UI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베니스 아니지 브라노도 결국엔 이 캠코더 시네 캠코더들의 그런 UI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FS5부터 시작됐던 5가 있나요? FS 예전에 FS 네. 거의 디테일이 그러네. FS랑도 똑같네. 그러니까 바디가. 디테일들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그 형태의 그런 그 캠코더류들의 매뉴얼 시스템을 쓰고 있고 그에 반해서 FX3는 뭐 알파7 III 이후로 차용됐던 그 미러리스 시스템의 지금 OS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UI를 확실히 소프트웨어적인 편의성은 그 미러리스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긴 해요. 메뉴 배치라던가 좀 더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이라던가 아까 얘기했던 AF의 어떤 디테일함 예를 들어서 이 브라노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브라노의 AF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FX3나 뭐 알파7 시리즈들은 뭐 쓰시면 다 아시겠지만 더 다양한 형태의 AF 시스템을 그 AF 모드를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범위를 뭐 와이드도 물론 당연히 있고 존 뭐 더 작은 중앙 영역 뭐 플렉시블 영역 플렉시블도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이 저는 가끔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넣을 수 있는데 안 넣어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아예 UI가 난잡해질까봐 오히려 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넣어주는 건지. 그래서 저는 FX3를 좀 더 좋아하거든요. FX6보다. 근데 뭐 이런 시네 카메라에서 사실 AF가 있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레드의 코모도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 브라노 나올 때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이 시네마 카메라 거의 최초로 AF와 또 인바디 스테빌라이저라고 하잖아요. 내부 손돌방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는 처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능에 쓰기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요. 오히려. 그럼 바로 이어서 지금 또 이제 뭐 어떤 카메라들을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는데 브라노랑 좀 비교할 수 있는 카메라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 치킨 먹으면서 할까요? 아니면 치킨 먹으면서 그 느낌이 아닌가요? 되나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이고요.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네, 지금 사실 이런 거 부모님이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부모님이 보시면 굉장히 슬퍼합니다. 네. 피눈물 흘리니까. 네. 맛있네. 뭐 드시고 계시고 계속 좀 얘기를 해보면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제가 뭐 말씀드리면 뭐 사실 카메라 간의 1:1 비교가 뭐 큰 의미가 있진 않죠. 그렇죠. 근데 뭐 카메라 산다는 건 결국 돈을 지출한다는 의미니까 그렇죠. 제일 가장 큰 의미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그렇죠. 얼마냐? 했을 때 결국은 거의 3천만 원 중반에서 후반 사이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에 있는 카메라가 물론 더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레드의 랩터가 있을 거고 아마 랩터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이 같은 포지션에 같은 가격이. 사실 랩터랑 거의 1:1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어요. 랩터는 좀 더가 아니죠. 대놓고 이제 시네마 카메라라고 하면은 브라노는 좀 플렉시블한 카메라다. 다양한 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다. 그래서 단순 비교 뭐 스펙 비교를 하기에는 적절치는 않죠. 사실은 뭐 근데 이제 그런 차이점 같아요. 물론 랩터가 훨씬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랩터 X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셔터 뭐 브라노가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롤링 셔터에 대한 게 아예 걱정이 없는 글로벌 셔터이기 때문에 롤링 셔터가 아예 없죠. 그리고 익스텐드 하이라이트 모드라던가 DR이 좀 더 넓게 확보할 수 있고 뭐 이런 스펙적인 장점은 분명 랩터에 있어요. 근데 하지만 레드 카메라를 예능에 쓸 수 있다? 이거는 절대 못하죠. 절대.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촬영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지라고 하겠지만 PD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저장 공간을 상당히 낭비하는. 그 레드로 예능을 찍어? 물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허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위치에 있는 카메라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비교할 수 있는 카메라는. 그러니까 물론 뭐 스펙적인 부분의 비교, 뭐 돈 가격적인 부분의 비교, 뭐 하려면 사실 뭘 못 갖다 붙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니라는 브랜드가 주는 어떤 그런 신뢰도와 그런 시네 알타라는 딱지가 붙은 저는 이 2천만 원짜리라고 이 딱지 가격만 2천만 원이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 근데 사실 이게 뭐 물론 급으로 치자면 엄연히 다른 급의 포지션이긴 하지만 FX6랑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FX6랑 비교하기는 살짝 조금 애매한 게 물론 같은 풀프레임 센서를 가진 시네마 캠코더지만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좀 더 FX9에 가까운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FX9도 사실 6K 센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뭐 4K 크롭으로도 사용을 했고 그런 전체적인 이 XLR 포트의 위치라던가 이런 뭐 SDI를 갖고 있다던가 다만 차이가 있다면 브라노는 이제 내장 로우 녹화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FX9은 내장 로우가 안 되고 이제 외부 어댑터를 껴고 레코더까지 달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바디 사이즈는 작아졌거든요. FX9보다. FX6랑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 소니 제가 체험단 하면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분명 FX6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가격적인 가격 면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용도를 100% 동의합니다. 고려했을 때 사실은 물론 FX6에는 손떨방이 없습니다만 네. 그 손떨방이 사실은 3천만 원짜리 손떨방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브라노라는 소니 가격대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좀만 쌌으면 한 2천만 원이었으면은 저는 상당히 진짜 사람들이 줄 서서 샀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담을 하는데 네. 이 친구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데 차라리 시네알타 딱지를 떼고 FX9 마크 2로 요 카메라가 나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저는 궁금해요. FX9 마크 2가 과연 어떤 형태로 나올지. 소니도 소니 분들도 골머리를 좀 많이 앓지 않을까. 뭐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저는 과감하게 반값으로 프라이스 다운. 왜냐면 최근에 코모도랑 랩터도 프라이스 다운을 했거든요. 알죠. 네. 이게 결코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카메라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무도 안 쓰는 게 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 카메라 물론 좋은 카메라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비싸다. 저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베니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이 포지션으로 이렇게 나온 카메라가 처음인 것 같아서 비교군이 마땅히 없어요. 아마 이제 소니에서도 얘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실험적으로 좀 출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의 그런 시내 알타에서 사실 베니스 말고는 처음으로 나온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 베니스 그런 시내 알타라는 라인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문제도 나오는 거고 아까 뭐 베니가 말했던 것처럼 베니스의 빅캠이라고 생각하면 베니스의 빅캠 되게 간단 명료하네요. 그럼 바로 뭐 카메라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장단점? 사실 다 얘기를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앞단에서 전 여기서 이제 장단점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좀 아무래도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썼던 뭐 카메라에 비해서 좀 듀얼 IS가 좀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좀 야간 촬영에 좀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로우로 촬영했을 때 또 후보종에 또 장점이 있었던 것 같다. 용이하다. 네, 용이하다. 가릭 항농님의 말을 제가 동의한 게 또 있는데 그 어떻게 보니까 그 강아지 그 반려견 촬영에 엄청 센 조명을 쓸 수가 없는데 근데 그 환경에 저희가 그 고속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 어쩔 수 없이 그 이 브라노의 그 두 번째 베이스 ISO가 3200으로 써야 되는데 그 포티지를 그 확대해서 그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막 심각한 노이즈가 없어서 그거를 좋았어요. 전 장점 얘기 저는 이 모니터 레이아웃이 좋았습니다. 모니터를 봤을 때 레이아웃이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이 다 정보가 뜨는 그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주로 컨텐츠 찍을 때 캐논 카메라 많이 쓰잖아요. 여기 항상 얘기했어. 항상 캐논이 말이 안 돼요. 이게 물론 뭐 이해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i6가 카메라가 사진기고 제가 충분히 뭐 이해하는데 얘네들이 그 C 라인업이 아니면 그 비디오 인터페이스를 안 넣어주거든요. 그럼 레코딩 돌리잖아요. 카메라에 닭강정 드시는 게 너무 지금 내 얼굴보다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묘미지. 이게 그 i6를 쓰다 보면은 레코딩 누르면은 아무 정보 그러니까 레코딩을 지금 내가 몇 분 하고 있다 정도만 나와요. 그쵸. 오디오 볼륨만 조절 가능합니다. 내가 듣고 있는 모니터링 볼륨만 마이크 볼륨을 수동을 했을 때 가능한 게 딱 이거 세 개 이 세 정보만 돼요. 내가 지금 해상도가 뭔지
몇 프레임으로 찍고 있는지, 지금 메모리 카드가 용량이 얼마 남았는지 사실 이런 기본적인 정보 제공 안 해준단 말이에요. 캐논의 카메라들은. 저는 이게 사실 물론 당연히 찍기 전에 확인하는 게 맞는데 이거 예능 하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보통 이게 소규모 저희처럼 막 이렇게 작게 막 하는 경우는 한 명이서 카메라 3대 4대 그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당연히 이게 우리가 확인을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실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모니터링이라도 이게 중간에 렉 돌고 있더라도 확인이라도 되면 안심이라도 할 수 있는데 순간 렉 돌고 아차 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확인했나? 아 그거 진짜 계열받아. 진짜. 진짜 계열받아. 이거 확인했나? 혹시 안 뭐 된 거 아니야? 캐논에 많이 데이셨나요? 한 번 정도 한 번 데이고 나서 그런 일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열받는 거죠. 왜냐면 얘네가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거라는 걸 그치. 아니까 그치. 너무 짜증이 나는 너무 거예요. 얄밉죠. 네. 근데 이제 그 소니 카메라들은 사실 이미 한 화면에 다 제공이 되고 알파 7 S3 기준으로 FX3도 마찬가지죠. 특정 펌웨어 이상부터는 좀 더 심플하게 정리가 됐어요. 밑에 아마 ZV-E1 나오는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그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브라노는 기존의 FX6나 9처럼 이 화면 안에 정보 띄워주는 게 생각보다 편하면서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아웃을 숨기려면은 싹 다 사라지고 근데 화면만 보고 싶으면 또 일일이 디스플레이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안 보였다가 봤다가 안 보였다가 봤다가 하는데 근데 뭐 레드나 알렉사처럼 그냥 모니터 외장을 뺐을 때 레이아웃이 깔끔하게 그냥 화면 나오고 그 위아래로 정보들이 표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 브라노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좀 놀랐던 부분이 수평계까지 그렇게 맞아. 밖으로 빼서 보여주면서 이 화면에 안 거슬린 상태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이제 안심하면서 촬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카메라들보다는 확실히 편의적인 부분에서는 월등하다. 그렇죠. 지금 왜냐면 진짜 대부분의 정보 다 있어요. 뭐 코덱이 뭔지, 프레임 뭔지, 뭐 럿을 어떤 거 사용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그 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카메라에서 최고로 마음에 드는 점이 그 모니터 레이아웃이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저 뒤로 돌려보면은 오디오 인풋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SDI 또 아웃이 2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보통 시네마 카메라에서 또 뭐 타임 코드나 이런 거 다 지원이 되지만 그게 저는 생각보다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오디오 2채널 지원 안 하는 거 엄청 많고 그리고 캐논 잭 저거 지원 안 하는 거 엄청 많거든요. 오늘 촬영 때도 쓰셨나요?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네. 안 썼지만 안 썼지만 좋다. 따로 뭐 동시를 받았지만 근데 시네마 카메라에서 잘 보기 힘든 구성이었다. 뭐 이게 이제 FX 라인이라 가지고 뭐 FX 라인이 아니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시네알타 라인에서 이제 베니스 라인으로 나온 건데 뭔가 이제 오디오나 뭐 SDI 나오는 아웃 단자가 2개가 있다든지 뭐 그런 또 외장이 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같더라. 저 되게 놀랐던 게 하나 있어요. 네. 내장 마이크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물론 뭐 이게 우리가 상업 용도로 이걸 내장 마이크를 쓰는 일은 사실 없는데 그래서 이거 장점이라 말하긴 뭐하지만은 FX6 같은 경우가 XLR 포트가 탑핸들에 있어서 그 바디에 있는 그 인풋 마이크 자체가 되게 스크래치 오디오 정도로 쓸 수 있는 되게 안 좋은 성능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브라노 찍은 클립을 확인하다 보니까 소리가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상당히 좀 놀라웠다. 내장 마이크가 생각보다 좋아서. 그래서 뭐 물론 이 브라노를 쓸 정도의 환경이 되면은 당연히 다른 마이크를 사용을 할 겁니다. 동시 감독님들 부르거나 다른 레코더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도 가끔 우리가 사고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마지막 수단으로라도 어떻게 예능에서는 좀 비벼볼 수 있는 이거 최고의 보루다. 이거 진짜 우리 큰일 났다.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그래도 요 내장 마이크로 쇼분 한번 볼 수 있겠다. 그 정도 수준의 내장 마이크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알렉사 미니가 내장 마이크가 없어요. 외장을 아예 껴요. 녹음이 그래서. 안 돼요? 아예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미니 LF부터 내장 마이크가 있는 걸로 알아서. 그래서 그게 싱크를 이제 맞춰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외장 어떻게 마이크를 꺼야 돼요. 그 포트로 넣어서 걔가 아니라 포트로 A 박스로 통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따로 껴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신경을 안 쓰거든요.
뭐 신경 안 쓸 수 있죠. 어차피 얘네들은 뭐 다 이거 뭐 그러니까. 하고 막 그거 하니까 괜찮은데 근데 그것도 괜찮은 장점이네. 또 시네마 라인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확실한 거는 육각형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는 육각형 카메라다. 그러니까 심플하네요. 뭐 엄청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자기는 뭐 1000가지 발차기 한 사람 무섭지 않지만 뭐 한 가지 발차기를 1000가지 하는 사람 무섭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요즘에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렇죠. 한 가지만 해서 사람 끼가 어려워요. 정답이 없는 네. 업이잖아요, 특히. 이게 왜냐면 요즘에는 한 가지 발차기 1000번 하다가는 한 가지 발차기 한 사람이 10,000번, 20,000번, 30,000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만 파기가 되게 어려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업계 탑이 되기도 어려워도 진짜 말 그대로 이 업계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싶으면 되게 도전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 브라노가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도전을 도와줄 수 있는 카메라. 네,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카메라라는 거죠. 지금 미리 총평을 얘기하신 건가요? 총평은 글로 그건 나중에 한번 더 하세요. 아니 잘라서 제가 지금 편집하기 귀찮으니까 시간도 아니 이거 잘라서 써주세요. 이거 총평. 또 촬영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그 단점만 좀 빠르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격입니다. 가격.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이게 심화 리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가격입니다. 원맨 어퍼레이터 카메라에 따지면 무겁습니다. 근데 나도 무게. 이게 확실하게 러닝건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 반대 제기해도 되나요? 예, 하시죠. 제가 해보니까 네. 버틸만 해요. 그리고 이 무게가 주는 안정성이 있거든요. 또 그 핸들드로 찍을 때 이 무게 때문에 오히려 덜 흔들리는 감이 있어요. 그럼 이거 팔운동 6시간 핸들드 가능? 그거는 그 현장이 잘못된 거예요. 6시간 핸들돼야 되면은 현장이 좀 잘못된 거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단점보다는 오히려 그 무게 자체는 네. 단점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것도 사실 그거죠. 보기 나름이다. 보기 나름이다. 네. 근데 뭐 일단 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뼈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들기에는 너무 무겁다. 뭐 가리 감독님은 단점? 네, 단점보다는 좀 짜증나는 부분이 저기 LCD 모니터 생각보다 너무 불편하다. 잡기도 애매하고 뭐 편의적인 부분이 편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 게 저 LCD 모니터를 빼고 보통 외장 모니터를 또 많이 달잖아요. 뭐 그것도 그거 나름인데 알렉사 그거 LVF를 보면은 엄청 편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사용감도 엄청 좋고 네. 이게 엄청 직관적으로 잘 돼 있는데 네. 저는 좀 쓰면서 제가 잘 안 써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저 LVF가 조금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건 그냥 제가 궁금한 점. 이거 뭐 써보셨는지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 기본 LCD 모니터 빼고 외장 모니터 달아서 인터페이스 컨트롤은 안 되나요? 할 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왜냐면 컨트롤을 밑에 바디 내에서 바디 버튼 휠이랑 요 버튼들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은 하다.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어플로도 호환이 되긴 해요. 되긴 되는데 근데 다시 말하면 여기 LCD가 그냥 LCD가 아니라 터치도 되니까. 그치. 다시 말하면 그 원맨 오퍼레이터의 그 초점 잡기가 우리가 이제 미러레스 시대이니까 이거 터치를 자연스럽게를 그 많이 하니까 이게를 사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 로드 다 빼고 그냥 서드 파티 제품 달아서 그냥 편하게 쓰는 게 그러니까 이게 다 소니의 큰 그림이죠. 큰 그림이다.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서드 파티 업체들과의 상생. 상생하려는. 또 지구촌 사회에서 또 상생이 또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ESG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함께 또 환경도 생각하고. 굉장히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서 경영 뭐 이런 거. 서드 파티도 먹고 살아야죠. 또 뭐 좋습니다. 많은 업체들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실 뭐 한 달 정도 조금 되는 기간 동안 이제 또 사용을 해보셨는데 결국 이 브라노라고 하는 카메라는 어떤 제작 환경에 어울리는 카메라일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사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큐멘터리 그 소규모 다큐멘터리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확실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다큐를 안 찍어서 유일하게 안 찍는 게 또 있네. 다큐를 유일하게 안 찍어. 다큐를 뭐 찍어야 뭐 딴 건 다 한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이제 뭐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브라노 심화 리뷰를 한번 찍어봤는데 각자 그 사용해본 총평 한마디씩 해주시면 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총평 말씀드리면요.
뭐 물론 몇 번 더 써봐야 되겠지만은 네. 네, 좋은 카메라입니다. 가격 가격 빼면 깎아주시면. 가격 빼면 좋은 카메라다. 2천만 원에 사신다고 2천만 원? 아 이게 제 가격에 대한 논리를 자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그거 짧게 짧게 짧게. 내일 일찍 나가셔야 된다 하죠. 맞아요. 이미 늦었으니까 사실. 네. 이게 제가 알기로 알파1이랑 같은 센서를 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FX3랑 6도 같은 센서거든요. 근데 이제 둘의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그러니까 1.4 정확히 말하면 1점 몇 배인데 왜냐면 500만 원이랑 800만 원이니까요. 850만 원이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알파1이 제가 알기로 800 몇십만 원대로 나왔는데 900만 원? 2배 해도 1,800만 원이에요. 거의 피 좀 붙이면서 뭐 한 2천만 원이 딱 적당하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논리적인 접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한 저 시네일탄 딱지가 2천만 원이다. 저 로고 2천만 원짜리 기계에 2천만 원짜리 로고를 붙여서 4천만 원짜리 카메라 나왔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소니. 저는 브라노는 그 여러 가지 모든 촬영 환경에 들어갈 수 있는 카메라이지만 딱 한 가지 잘하는 거 없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어떤 거 없는 카메라? 특징이 없다. 특징이 없다. 스페셜리스트는 아니다. 네, 제네럴리스트. 저도 그냥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원래 촬영팀만 하더라도 저희가 보통 뭐 4-5명씩 붙어가지고 원래 카메라를 운영을 하잖아요. 사실 그만큼 시네마 장비급으로 가게 되면 사람과 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확실히 그런 요소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카메라인 것 같아요. 디온 감독님이 해주셨던 얘기랑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네요. 사실 다 비슷한 의견일 것 같아요. 저희 다 좋은 건 맞는데 근데 뭐가 제일 좋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네. 근데 그래도 혼자서 영화를 찍을 수 있을 만큼의 뭐 퀄리티나 또 그런 것도 보장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지금 새벽 3시 48분 이제 새벽 4시가 되는 시간까지 지금 감독님들과 짧은 것도 아니지 1시간 정도 지금 대담을 나눠봤는데 사실 준비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지금 사용해보지 못했다는 것. 저희가 그 추석이 껴있었던 주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좀 더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자이조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다 어떠세요? 재밌네요. 나중에 낮에 하시죠. 낮에. 낮에. 조금만 더 일찍 촬영하면 좀만 더 일찍 가면 좀 더 다양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오늘. 싶습니다. 조금으로는 안 돼. 많이 의도치 않게 늦게 좀 많이 일찍 해야 돼. 죄송합니다. 많이 일찍 가야 돼. 많이 일찍 다음에 많이 일찍 보는 걸로. 한 8시 9시만 됐어도 좀 더 나은 텐션이 나오지 저녁 않았을까. 먹고 딱 시작하면 딱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물론 오늘 한 얘기 중에 잘못된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얘기 있으면 댓글로 그냥 욕하지 말고 그냥 이거 아닌데요라고 해주면 저희 또 공부하는 게 되니까. 네. 또 이것도 서로 상생이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얘기예요. 또 돈 얘기했다고.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소니에서 저희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저희가 뭐. 그럼요. 저희 뭐 전문. 뭐 알겠습니까? 이거 제가 알아서 자르겠습니다. 저희 어립니다. 애새끼들이에요, 우리. 애새끼들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 응해요. 네, 여튼 뭐 새벽 4시가 다 되도록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자이조 첫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사실 오늘은 좀 더 전문적인 주제를 갖고 온 것 같지만 다음에는 좀 더 라이트한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무리 멘트 없나요? 저희가 한번 뭐 정해볼까요? 아니요. 마무리 멘트로 빨리. 네, 다음에는 프로더가 마이크를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지하 1층